세계적인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 자리를 거절한 이탈리아 요리사가 한국의 시골 할머니를 찾아 나섰다. 이 한 줄의 뉴스가 유럽 미식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밀라노의 전통 있는 명문가 출신 마르코 로시가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소식이었다. 현지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파격적인 행보의 이유를 추측했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한국의 할머니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요? 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미식의 대가입니다. 인터뷰에서 마르코는 단호하게 답했다. 그의 이 한마디는 유럽 미식계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세계 최고의 요리학교를 나온 것도 아닌 시골 할머니들에게서 무엇을 배운다는 것인지 모두가 의아해했다. 하지만 마르코의 머릿속에는 3년 전 추리히에서의 특별한 기억이 선명히 남아있었다. 요리는 그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한 가정의, 더 나아가 한 문화의 정성과 철학이 담긴 이야기지요. 지수 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는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참이었다. 마르코의 이야기는 추리히 의과대학 기숙사의 작은 주방에서 시작된다. 어느 늦은 밤, 한 그릇의 된장찌개가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15살 때부터 할머니의 부엌은 마르코의 놀이터였다. 다른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고 있을 때 그는 할머니의 앞치마 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이탈리아 전통 과자를 만들 때면 늘 옆에서 반죽을 도왔고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면 향신료를 골라주었다. 마르코, 넌 정말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어린 마르코는 해맑게 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취미여야 했다. 시 가문의 자제들은 모두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으로 진학했다. 3대에 걸쳐 밀라노 대학의 교수직을 지낸 집안에서 요리는 그저 귀족적 취미 정도로 여겨졌다. 내가 요리에 소질이 있다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그건 취미로 충분해. 내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아니? 어머니의 말씀처럼 요리는 결코 직업이 될 수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요리학교 진학을 조심스레 꺼냈다가 할아버지의 진노를 샀던 그였다. 결국 가문의 뜻에 따라 추리히 대학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참으로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한 그릇의 음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한다. 추리히에 도착한 첫날, 마르코는 자신의 결심을 다졌다. 의대 공부에 전념하면 어쩌면 요리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숙사 방을 열자마자 낯선 향신료의 향이 그의 코끝을 자극했다. 아, 미안해요. 고향에서 가져온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마르코의 룸메이트는 한국인 유학생이었다.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은 자신을 지수라고 소개했다. 영어 발음이 서툴러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지만 음식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가교가 되어주었다. 이게 뭐예요? 파스타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할머니께 배운 레시피예요. 와, 대단하네요. 저는 라면밖에 못 끓여요. 지수는 수줍게 웃었지만 마르코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무언가를 준비하는 지수를 보았기 때문이다. 도시락통에 정성스레 담긴 음식들은 결코 라면밖에 못 끓이는 사람의 솜씨가 아니었다. 이건 뭐예요? 김치요.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이에요. 발효 그 단어는 마르코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파르메산 치즈, 발사믹 식초, 살라미. 이탈리아 전통 식품의 정수도 발효에 있었다. 지수의 설명을 들으며 마르코는 문득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 요리는 과학이자 예술이란다. 발효는 그 신비로운 과정의 시작이지. 어느 날 저녁 지수가 작은 인덕션 위에서 끓이고 있던 국물 냄새에 이끌려 마르코가 다가갔다. 된장찌개라고 했다.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지만 마르코는 그 깊이 있는 감칠맛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것도 발효 음식이에요? 네, 된장이 주재료인데 콩을 발효시켜서 만들어요. 마르코는 지수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국물 한 숟가락을 들이켜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은 그가 알고 있던 어떤 맛과도 달랐다. 이런 맛은 처음이야. 정말 깊은 맛이네요. 마르코는 자신의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이 감칠맛에 감탄했다. 이탈리아 요리에서도 오래 숙성한 치즈나 프로슈토 햄에서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었지만 된장찌개에서 느껴지는 이 독특한 감칠맛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었다.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깊은 맛이구나. 된장찌개 한 그릇은 마르코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우리 집에 한번 오실래요?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오시는데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수의 제안은 마르코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토요일 오후 지수의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르코는 향긋한 참기름 냄새에 이끌려 부엌으로 향했다.
어머, 왔구나 지수야. 손님 왔는데 거실로 안내해드려야지. 앞치마를 두른 지수의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마르코를 맞이했다. 부엌 조리대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푸른 열무김치, 고소한 향이 나는 콩나물 무침, 노란 달걀말이, 고추장의 붉은 빛이 도는 멸치볶음까지 마치 화가의 팔레트처럼 다양한 색깔의 음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머님께서 새벽부터 준비하셨어요. 어제는 장까지 보시고. 아이고, 뭘 손님 오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마르코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탈리아에서도 손님을 초대하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지만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을 한 끼 식사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이렇게 많은 요리를 전부 혼자서 하신 거예요? 손님 온다고 특별히 한 건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먹어요. 밥심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일도 하지. 지수 어머니의 말씀은 겸손했지만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특히 마르코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찌개였다. 서양식 개념으로는 스프에 가까웠지만 그보다 훨씬 진하고 깊은 맛이 느껴졌다. 이건 도가니탕이에요. 우리 지수가 공부한다고 뼈를 오래 고아서 만들었죠. 우리나라에서는 힘든 일 있을 때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기운을 내요. 식탁에 둘러앉아 수저를 들자 지수 어머니는 마르코의 밥그릇에 찌개를 정성스레 말아주었다. 그 순간 마르코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마치 오래전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파스타를 말아주시던 그때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맛있게 먹어요. 밥 더 주다가 말아줄 테니 천천히 먹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수 어머니는 마르코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다음 주말에도 시간 되면 와요. 김장하는 걸 구경시켜줄게. 마르코는 김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다음 주말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넓은 공간에는 이미 여러 가족이 모여 있었다. 대형 양푼이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빨간 고무장갑을 낀 아주머니들의 손놀림이 분주했다. 아이고, 지수 어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늦어서 미안해요. 우리 지수 친구도 데려왔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젊은이인데 요리에 관심이 많대요. 순식간에 마르코는 김장 현장의 일원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양념을 버무리고 배추를 넘기는 일에 열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많이 담그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담글 때 제대로 담가야지. 우리 지수가 1년 내내 먹을 거야. 지수의 이모뻘 되는 분이 웃으며 말씀하셨다. 마르코는 깜짝 놀랐다. 1년치를 한 번에 준비한다니.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다. 마치 농부가 수확을 준비하는 것 같은 삶의 지혜가 담긴 준비였다. 봐봐. 이렇게 절인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을 꼼꼼히 발라야 해. 그래야 맛있게 익어. 지수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마르코는 문득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도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면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었다. 이렇게 저어야 바닥에 안 눌러붙는다. 이때 바지를 넣어야 향이 제대로 난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르코는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탈리아의 할머니들이 파스타 소스를 끓이며 들려주던 이야기나 한국의 어머니들이 김치를 담그며 나누는 대화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똑같았다. 음식은 시간이야. 지수 어머니의 말씀이 마르코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해. 배추를 절이는 시간, 양념이 배배 배어드는 시간, 발효되는 시간, 이 모든 기다림이 맛이 되는 거지. 사람 마음도 그래. 시간을 들여야 마음이 익어. 그날 저녁 마르코는 오랜만에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 제가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진짜로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와의 통화 이후 마르코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마르코, 큰일이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로시 가문이 운영하는 밀라노 최대 의료기기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직원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고 회사의 이미지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비용 절감 때문에 바꾼 위탁업체가 문제였어.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후회가 묻어났다. 마르코는 문득 지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음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게 아니야. 그건 한 사람의 하루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야. 할아버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마르코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수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싶었다. 단순한 가정주부가 아닌 음식에 대한 철학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한국인 주부라고. 자네 정신이 있나? 우리가 얼마나 큰 회사인 줄 알아? 예상대로 할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마르코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아버지,
음식의 가치는 장비의 크기나 주방의 규모가 아닙니다. 정성과 철학입니다. 제가 최근 배운 것이 있다면 진정한 음식의 가치는 거기에 담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래, 한번 만나보지. 할아버지의 승낙을 받아낸 마르코는 곧바로 지수에게 연락했다. 지수의 어머니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할아버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마르코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수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싶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한국의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15년간 영양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였다. 호텔 주방장을 지낸 남편을 따라 스위스로 이주했지만 그녀의 전문성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한국인 영양사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탈리아 회사야. 문화가 다르지 않나? 할아버지의 의심스러운 반응은 당연했다. 하지만 마르코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 할아버지, 보세요. 이건 지수 어머니께서 이전 회사에서 만드신 식단 관리 시스템입니다. 위생 관리부터 영양 밸런스, 원가 절감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서류를 검토하던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다. 특히 비용 대비 효율성 분석 부분에서 눈빛이 달라졌다. 한번 이야기는 들어보지. 지수 어머니는 전문가다운 분석으로 할아버지를 설득했다. 현재 구내식당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닌 직원 건강관리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었다.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입니다. 위생관리, 영양 밸런스,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가 필요해요. 그녀의 제안은 명확했다. 마이너스 현대식 위생관리 시스템 도입, 마이너스 계절별 맞춤 식단 구성, 마이너스 철저한 원가 관리, 마이너스 직원 만족도 정기조사. 특히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비용 분석이었다. 초기 설비 투자는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용이 절감된다는 계산이 정확했다. 한 달 후 구내식당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변화하고 있었다. 위생 사고는 없어졌고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특히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 마이너스 이탈리아 퓨전 메뉴는 의외의 인기를 얻었다. 파스타에 김치를 넣다니 처음엔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없으면 허전해요. 직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다.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가끔은 실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이 올바르다는 것이었다. 구내식당의 변화는 작은 소란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발단이었다. 누군가가 찍은 주방 뒤편의 모습이었다. 쓰레기 더미 속에 음식물이 뒤섞여 있었고 그 주변을 서성이는 쥐들의 모습까지 선명했다.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평소 불만이 쌓여있던 직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상한 재료를 써서 배탈이 났다는 이야기, 식기에서 악취가 났다는 증언, 메뉴는 매일 비슷한데 단가는 자꾸 올랐다는 불만까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할아버지의 노여움은 당연했다. 의료기기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위생 문제가 불거진 것은 치명적이었다. 더구나 이 회사는 병원에 납품하는 장비를 만드는 곳이었다. 청결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다. 죄송합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바꾼 위탁업체가. 중간 관리자의 해명은 공허했다. 직원들의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노조에서는 농성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때 마르코가 조심스레 제안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수 어머니를 소개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해했다. 한국인 주부가 이런 대규모 구내식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의 첫마디는 달랐다. 주방을 보여주세요. 그녀는 묵묵히 주방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뜻밖에도 쌀을 씻는 일이었다. 쌀을 씻으면 물이 맑아질 때까지 헹궈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보면 주방의 성의를 판단하죠. 주방 스태프들은 처음엔 비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행동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도마를 들어올려 밑면을 보여주었다. 까맣게 찌든 때가 보였다. 발효 음식을 만들려면 주변이 깨끗해야 해요. 우리 할머니들은 항상 그러셨죠. 김치를 담그기 전에 부엌 전체를 대청소하시고 도구들을 소독하시고. 주방장이 먼저 손을 걷어붙였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청소는 꼬박 사흘이 걸렸다. 주방의 모든 도구를 끓는 물에 삶고 타일 하나하나를 솔로 문질렀다. 환기구를 분해해서 청소하고 배수구도 새 것처럼 닦았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지수 어머니가 꺼내든 것은 된장과 고추장이었다. 이탈리아 주방에서는 낯선 재료였다. 한식의 기본은 발효예요. 된장, 고추장, 간장 모두 자연이 만들어준 맛이죠. 이걸 응용하면 서양 음식도 더 깊은 맛이 납니다. 파스타 소스에 된장을 조금 넣어보자고 제안했다. 주방장은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시도해보기로 했다. 어머, 이게 뭐예요? 확실히 다르네요. 직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낯선 맛이었지만
분명 더 깊고 풍부한 맛이었다.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식의 식단 구성 원칙이 도입되었다. 메인 요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반찬들이 곁들여졌다. 매일 국물 요리가 추가되었고 계절 채소를 활용한 샐러드 바가 생겼다. 이건 마치 집밥 같아요. 점심 먹고 나면 늘 졸렸는데 요즘은 오후에도 컨디션이 좋아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즐겼다. 음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죠. 지수 어머니의 말처럼 구내식당은 소통의 공간이 되어갔다. 팀장들은 직원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고 부서 간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졌다.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깜짝 방문을 했다. 그는 잠시 주방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제 알겠어. 우리가 잊고 있던 게 뭔지. 할아버지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의료기기도 음식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거지. 마르코는 그제야 이해했다. 한식이 가진 힘은 거창한 기술이나 화려한 플레이팅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정성과 배려였다. 그리고 그 마음이 통했을 때 음식은 비로소 힘을 발휘했다. 마르코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통찰을 얻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화였고 지혜였고 사랑이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마르코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오랜만에 가족 식사였다. 식탁에는 뜻밖에도 김치가 놓여 있었다. 이제 이해할 것 같구나. 내가 왜 요리에 매료되었는지.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란다. 그건 문화이고 철학이야. 구내식당의 성공은 마르코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할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그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다. 요리학교에 가기 전 그는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다. 할아버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이해가 깃들어 있었다. 내가 발견한 게 있나 보구나.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의 회사가 세계적인 의료기기 회사가 된 이유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손자가 드디어 가업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한 것이다. 비록 의료기기가 아닌 요리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 정신만큼은 똑같았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마르코의 시야를 더욱 넓혀주었다. 전통 한식 요리학교에서 그는 의외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한식의 장과 이탈리아의 발사믹 식초, 김치와 치즈의 발효 과정, 된장찌개와 미네스트로네 스프의 깊은 맛, 서로 다른 문화였지만 음식에 담긴 정성과 지혜는 닮아 있었다. 특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한식의 기다림이었다. 간장을 담그고 몇 년을 기다리고 김치를 담가 적당히 익기를 기다리는 과정이 그에겐 특별했다. 이탈리아의 발사믹 식초가 최소 1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한식에도 그런 기다림의 미학이 있었다. 시간이 맛을 만드는 거야. 한 할머니 요리사의 말씀은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서양 요리는 불의 세기로 맛을 내지만 한식은 시간으로 맛을 낸다는 것이었다. 1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마르코는 이제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준비했다. 그가 구상한 것은 한식과 이탈리아 요리의 진정한 만남이었다. 단순한 퓨전이 아닌 양쪽의 철학이 조화를 이루는 음식이었다. 발사믹 식초로 숙성한 김치, 된장 리소토, 파스타에 어울리는 장아찌,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 자리 제안을 거절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었다. 음식은 문화의 대화야. 오픈을 앞둔 어느 날 마르코는 지수와 그의 어머니를 식당으로 초대했다.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던 그가 테이블로 작은 접시를 가져왔다. 이건 제가 만든 첫 메뉴입니다. 한국의 맛과 이탈리아의 기술이 만난 제 이야기예요. 접시 위에는 파르메산 치즈 가루를 뿌린 김치 리조또가 놓여 있었다. 한 숟가락 맛을 본 지수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이건 마치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치볶음밥 같은데 뭔가 더 깊은 맛이 있네요. 마르코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닌 그가 이루고자 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다. 추억과 전통,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만나는 순간. 레스토랑 오픈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마르코는 할머니를 초대했다. 할머니의 의견이 가장 궁금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요리 인생을 지켜봐 주신 분이었으니까. 할머니,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동안 연구한 메뉴를 내놓았다. 된장으로 맛을 낸 버섯 리조또, 김치를 넣은 라비올리, 젓갈을 곁들인 카르파초. 할머니는 말없이 하나하나 음미하셨다. 마르코, 이제 내 음식에서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 부엌에서 처음 요리를 배웠을 때가 생각나.
그때는 그저 맛있는 걸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지. 지금 내 음식에서 그때 그 마음이 다시 느껴진다. 마르코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의 부엌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개업식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한국의 할머니 요리사였다. 지수가 초대했다고 했다. 잘 지냈나? 한국말이었지만 마르코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따뜻한 눈빛과 미소가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음식이 있었다. 접시 위에는 한 그릇의 된장찌개가 놓였다. 거창하지 않은 그저 평범한 된장찌개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마르코의 모든 여정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한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맛있구나. 그 한마디에 마르코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음식은 때로 모든 언어를 초월하는 법이니까. 지금까지 음식은 문화의 대화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이탈리아 요리사 마르코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때로는 세계 어딘가에서 특별한 가치로 빛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에도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감동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 카페였습니다.